자, 오늘은 우리가 찬기파랑가라는 작품을 배워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고전시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는 늘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쌤이 늘 말을 했었죠.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고전시가는 현대시와 달리 시대별로 갈래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작품은 고전시가 중에서도 향가라는 작품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향가는요, 신라 시대에 창작이 되었던 시를 말해요. 그래서 향가는 첫 번째 특징이 신라 시대의 노래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향가는 4줄짜리거나 8줄짜리거나 10줄짜리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4구체, 8구체 혹은 10구체라고 해서 이 구체가 줄 또는 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놓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들은 4줄짜리 시가 쓰기 쉬울까요? 10줄짜리 시가 쓰기 쉬울까요? 그쵸. 아무래도 짧으면 좀 부담이 덜하죠. 즉, 우리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발달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구체는요, 원래 있었던 민요를 향가로 자리를 잡게 한 걸 우리가 4구체 향가라고 하고요. 8구체는 더 발전하기 이전에 중간 단계쯤 된다라고 해서 과도기적인 향가라고 해요. 19체는 마지막으로 가장 발달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별명이 산회가라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산회가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신라 시대에 가장 발달된 형태를 썼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한 계층들이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유리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던 계층, 귀족, 그리고 그 당시에 국고였던 불교의 승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라 시대에는 뭐 잘생겼는데 문무에 모두 탁월했다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귀족, 승려, 화랑 같은 계층이 창작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특징은요. 이 19체 한가는 마지막 9행부터 10행까지를 특별히 낙구라고 해요. 낙구. 근데 이러한 낙구에는 늘 감탄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쓰이면 무슨 법이에요? 영탄법이죠. 여러분 영탄법의 정의는 뭐야?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인 거죠. 따라서 향가에는 감정이 강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9체 향가에는. 자,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요. 이러한 향가는 향찰로 기록이 됐어요. 향찰로 기록됐다. 여러분 향찰이라는 건 뭐냐면요. 향찰은 한자 차자 표기법이에요. 한자를 빌릴 차 글자 자자거든요. 한자를 빌려다가 표기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자를 사용하되 자리가 없으니까 옮겨 쓸게요. 한자를 사용하긴 하되 우리말 어순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한자를 사용하되 우리말 어순으로 음을 빌리든 뜻을 빌리든 우리 마음대로 썼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를 비교를 해야 돼요. 향찰하고 한문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한문은 뭐냐면 한문은 한자를 사용을 하는데 한자에다가 문이 그럴 문자거든요. 중국어 어순을 그대로 따라 적는 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한문을 쓰는 것과 향차를 쓰는 건 완전 달라요. 글자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향가는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게 향가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찬기파랑가에서 특히 알아놔야 될 건 뭐다? 이러한 찬기파랑가는 10줄짜리의 19체 향가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형식적인 특징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한문으로 적었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에요. 한문으로 적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식대로 표기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주체적인 표기법이다라고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알아둡시다. 자, 근데 여러분 찬기파랑가라고 해서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자,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이 아래는 김한진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버전이고요. 위에는
양주동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서로 해석본이 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고등부에서는 김한진 버전의 해독을 더 많이 보지만 우리 친구들이 둘 다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쌤도 오늘은 둘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자, 찬 기파랑 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뭔가 봤더니 찬양한다 기파랑을 이란 뜻이에요. 즉, 이 찬은요, 예찬한다. 자, 여러분 기파랑으로 끝나죠. 뭐가 생각나요? 신라시대의 화랑이에요. 자, 가는 노래 가짜죠. 그럼 이걸 조합하면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더 유명한 김한진 해독부터 볼게요. 자, 느껴곰 바람에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이 느껴곰은요, 여러분 흐느끼다 라는 뜻이에요. 흐느끼다. 이게 그냥 느끼다가 아니라요, 흐느끼다야. 그럼 여러분, 화자는 지금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 밝힌 달알이, 여러분 이게 달을 말하는 거예요. 달. 하늘에 떠 있는 달.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 모래가 가른 물서리에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달이요, 이슬을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그냥 달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달을 보며 기파랑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진짜로 화자가 달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요. 달이라는 대상을 떠올리며 이 꼴 기파랑 같다. 기파랑이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달처럼 환하게 떠오르는 달처럼 만인이 우러르고 싶은 대상이다. 라고 해서 기파랑을 달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게 찬기파랑가에서 문제 나올 때 어떻게도 나오냐면요. 화자가 지금 달을 보고 있는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화자가 달을 실제로 보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화자가 달을 떠올렸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떠올리면서 그걸 그냥 달로 본 게 아니라 기파랑으로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유치하게는 이런 문제도 나와요. 자, 근데 그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간 언저리에는, 자, 몰은 여러분 모래예요. 모래가 갈라진 물서리라는 건 여러분 물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 사람은 지금 기파랑을 떠올리는 거예요. 즉 물은요,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파랑이 마치 그 물처럼 뭔가 맑고 깨끗한 어떤 성품을 지녔다라고 해서 이건 역시 기파랑을 비유하는 대상으로 쓰인 거예요. 자, 물서리에 기랑의 즈이올시 스프리아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기랑의 즈, 이게 여러분 기본형이 이렇게 세모가 들어있는 즈음이에요. 이 세모를 반츠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전시가에서 모습이란 뜻이에요. 즉 기랑의 모습을 가진 수풀이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현대어로 해석을 하자면 수풀이여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수풀이여라고 했으니까 무슨 법 불렀죠? 도노법. 도노법은 영탄법이죠. 즉 불렀으니까 화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청자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그 물가에는요,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즈이올스를 모습과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로 나리 제벅에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로 나리가 여러분 내라는 뜻이에요. 내. 자, 내천자 알죠? 안양천, 학의천, 뭐 양재천 할 때 그 천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로 나리 이거는요, 이로내란 뜻이에요. 즉 현대어로 치면 뭐 이로천 이런 느낌이겠죠. 학의천처럼. 이로천의, 여러분 이게 관형격 조사니까 뭐뭐의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이로천의 제벅의라는 건 여러분 자갈밭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갈밭. 자갈밭에 낭이요 지니시던 마음의 가을 존느라져 라는 거죠. 즉 낭 누구야? 기파랑이죠.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가을, 이게 그럼 뭐냐면요, 기본형이 마음인데요, 현대국어로 마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반쯤, 얘가 끝이란 뜻이에요. 가장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쫓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의 반의 반만이라도 닮고 싶다. 그 사람 발끝이라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 마음의 끝이라도 쫓고 싶다. 쫓고 있구나. 쫓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쫓고 있노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아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까 쌤이 엄청 강조했던 거죠. 즉 이게 바로 뭐야? 19채 향가의 시그니처죠. 향가의 낙구에 있는 감탄사가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자, 여러분 감탄사가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영탄법이고요. 영탄법의 정의는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기법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화자의 감정이 여기서 튀어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 부분에서 시상이 집중된다, 집약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화자의 감정이 여기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쵸? 즉, 그리고 이 부분부터 시상이 전환된다라고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이 딱 집약되면서 화자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딱 응축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자식까지 높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자식까지는 뭐냐면요. 잣나무 가지를 말해요. 잣나무의 가지예요. 여러분 과연 잣나무가 뭔가 봤더니 잣나무가 여러분 소나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소나무는 늘 뭘 상징해요? 그렇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요. 왜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즉 사계절 내내 푸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죠. 근데 쌤이 금방 말했다시피 잣나무도 여러분 소나무랑 거의 똑같아요. 즉 사시사철 푸르다는 속성을 잣나무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잣나무 역시 여기서 뭘로 해석하면 돼요? 지조와 절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자식까지는 이 꼴 또 누구 말하는 거야? 그렇지.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잣나무 가지, 즉 기파랑의 절개가 높아 눈도 못 덮을 곶갈이요. 여러분 이 곶갈은요. 우리 친구들 그 생일날 곶갈 모자 써봤죠? 가장 최정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장 뾰족한 부분이니까요. 즉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눈이 내리면 차갑죠. 즉 이런 것들은 식물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되는 존재예요. 즉 잣나무에게 시련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못 덮을 곶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로 끝났으니까 도노법, 영탄법, 구체적, 청자 설정 다 해당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요. 이것도 좀 보면 좋겠다. 그쵸? 지금 잣나무 가지와 눈은요. 색깔 한번 표기해 볼게요. 자, 색채가 대비된다라는 거 보이죠? 자, 색채 대비가 일어나고 있죠. 왜요? 눈은 흰색이죠. 근데 잣나무는 여러분 아까 쌤이 소나무랑 비슷하다고 했죠? 그럼 초록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시사철 푸르니까 따라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도 어떤 기파랑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작품은 이 김한진의 해석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뭘까라고 봤더니요. 여러분 이 작품은 지금 화자가 혼자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김한진 해석의 버전은요. 화자가 혼자 독백하는 느낌으로 전개가 돼요. 화자의 독백 글씨가 그쵸?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자, 화자가 혼잣말하듯이 독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파랑은 죽었죠. 그래서 기파랑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바로 처음부터 나왔죠. 어디 나왔어? 기억나요? 흐느끼며로 시작하니까 애상적이고 어떤 안타까움의 정서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화자는 이 달, 이 꼴 누구예요? 기파랑이죠. 따라서 이 달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달은 여러분 그냥 관념적 대상인 거예요. 즉 기파랑의 보조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양주동의 해석은 어떤지 한번 또 보러 갈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양주동 해석부 좀 볼게요. 자, 열침에 나토얀 달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열어젖히며 무엇을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이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구름을 열어 젖히며 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야. 즉, 화자가요, 바라보는 대상이에요. 흰 구름조차 떠나간 안디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게요, 대화가 나타나요. 즉, 여기서부터 1행부터 이거 살짝 옮겨볼게요. 자, 1행부터 3행까지를 화자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자가 달에게 질문을 해요. 구름을 열어 젖히며 나타난 달은 흰 구름을 쫓아 떠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 여러분 이거 해석을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니까 쌤 다 적어줄게요.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봤으니까 누가 대답해줘야 돼? 그치. 그 대답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선 이게 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달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기파랑이죠. 화자가 물어봤으니까 달이 대답을 해주는 거야. 자, 새파란 나리의, 여러분 나리가 아까 내천이라고 했죠? 새파란 천에 기랑의 즈이 있구나. 여러분 이 즈이가 아까 쌤이 말했다시피 이렇게 기본형 잡아서 모습이라고 했죠. 즉 새파란 내천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구나. 1호 나릿, 여러분 이거 1로부터 이거야. 여기서는 이거를 1호 내천이라 해석하지 않고 1호부터, 자 나리는 여러분 아까 우리 내천이라고 했죠. 1호부터 내가의 제벅에, 여러분 얘는 자갈이에요. 자갈, 조약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내가의 조약돌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존누하죠. 여러분 여긴 거의 비슷하죠? 마음, 아까도 우리 봤다시피 마음의 갓, 이게 마음의 끝이었죠. 자, 마음의 끝을 쫓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쫓고 있다라는 거야. 즉 누가? 달이요. 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야 너는 흰 구름 쫓아서 떠나가는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달이 아니다. 나는 기파랑을 쫓아서 떠나가고 있다 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넌 구름 쫓아가? 했더니 얘가 아니야. 난 기파랑 쫓아가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화자가 마무리를 합니다. 아, 그랬던 거구나 라고 화자가 뭔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화자의 어떤 깨달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19체 안 가니까 마찬가지로 감탄사는 여전히 등장합니다. 그쵸? 자, 감탄사가 등장해서 영탄법이 나왔죠. 얘는 19체 한가의 시그니처라고 했죠.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가 못 누울 화판이에요. 여러분 비슷하네요. 여러분 잣나무의 가지, 즉 잣나무 역시 소나무랑 비슷하니까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했죠. 잣나무 가지가 높아 서리, 여러분 서리가 눈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가을에 내리는 차가운 거예요. 즉 나무 입장에서는 시련과 고난이 되는 소재인 거죠. 근데 이 잣나무 가지는 너무 높아, 지조가 높아서 시련과 고난도 못 덮을 화판이라는 건 여러분 화랑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화랑의 우두머리여 라고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파랑이요. 기파랑이 화랑 중에서도 짱이다 라고 끝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뭐뭐요? 도노법이죠? 영탄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렇게 묶어볼게요. 양주동 해석에서의 어떤 특징은 뭔가 봤더니 여기는 독백이 아니라 어떤 화자와 달의 대화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김한진 해석보다는 슬픔이 덜하고 너 기파랑 쫓아가? 나도 쫓아가야겠다라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태도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조금 더 밝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화자는 달을 실제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화자는 달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한진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겠죠. 자,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쌤이 좀 글씨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기파랑과는 공교롭게도 두 양대 산맥 같은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것들을 같이 비교해줘서 공부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되게 다르다라는 걸 쌤이 언급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친구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쌤도 이거 좀 억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즉 달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달을 바라보면서 기파랑을 떠올렸다.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냥 달 이꼴 기파랑이니까 기파랑을 못 봤다. 달을 못 봤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칠 거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흐름이 좀 길었으니까 끝나고 나서도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